안녕하십니까 동민 여러분, 동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탈린이 관계했던 여성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1953년 사상계 4월호 내용을 소개해 드리는데 그 중에서 스탈린과 그의 첩권들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스탈린과 관계한 여성들 소개해 드리는데 1952년 사상 12월호에도 이 지금 루이스 피처라는 사람이 적은 글인데 이 글이 실려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1952년 12월에서는 스탈린이 레닌의 권력을 어떻게 이어받았고 또 경쟁자였던 트로츠키를 제거하면서 어떻게 권력을 잡았는지에 대해서 아주 흥미진진하게 적혀 있는 것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그야말로 스탈린과 그의 첩권자들이라는 이름으로 친구들 또 관계한 여성들 그 다음에 이 권력자들 간의 그 어떤 친밀함 이나 개인 사적인 행동들 이런 내용들이 실려 있어서 아주 재밌습니다. 그 중에서 스탈린과 관계한 여성들 부분만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탈린과 그의 첩권자들 루이스 피처고요. 그 다음에 번역가는 이시오입니다. 이 여성들과의 내용이 좀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넘겨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죠. 자, 우선 보면 스탈린의 사생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스탈린은 자기의 인간성을 삭탈함으로써 최고의 기계인이 되려고 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권력을 이렇게 장악하고 운영하는데 조금의 감정적인 그런 변화 없이 오로지 마치 감정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점점 그런 사람이 돼갔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이 돼간 스탈린은 여성적인 관점에서는 어떤가 잠깐 소개해드리면 러시아에서 발행된 스탈린의 전기든 아주 넉넉한 한 권의 책을 이룰 정도의 것들이 많았는데 거기에는 부인이나 아이들 이야기 같은 내용은 거의 실리지 않았다 이렇게 되고 이것은 스탈린이 자기 사생활이 공개되는 것을 엄청 꺼렸고 검열을 많이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40대의 스탈린이 남녀관계가 극히 난잡했다는 것은 비밀에 붙여둘 수 없는 주지의 사실이었지만 자 그러나 그 이후로는 그러니까 40대 초반까지는 이랬다는 얘기고 그 이후로는 변화가 확실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이후에 20년 동안 세욕에 끌려서 군대가 발해와 같은 관련되고 또 NKV 이건 전부 이제 소련 고위직 전복 관련된 국가기구입니다. 가 부인들과 통하는 나라에서 한마디로 고위직들이 여성과 관련된 굉장히 문란한 그런 상황에서 스탈린한테는 어떤 소문도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탈린이 점점 위험 있는 인물이 됐기 때문이라든지 혹은 연령과 관계에서 더 이상 성적인 관심이 없었다든지 또 사실을 감쪽같이 숨겨버렸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지금 들리는 소문으로는 스탈린의 40대 이후의 사생활은 차디찬 외로운 생활이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스탈린에 대해서 설명드리는데요. 스탈린은 이제 1917년에 러시아 이제 황제가 있는 나라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1917년에 이제 그때까지 이 스탈린은 반 러시아 운동을 펼치면서 감옥을 꽤 다녀요. 그런 중에
감옥을 한번 갔다가 이제 탈옥에 옵니다. 탈옥에 와서 1904년에 1월 4일에 탈옥하여 티플리스에 돌아왔는데 거기에 첫 장가를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24살입니다. 신부는 조지아인입니다. 조지아인. 얘가 태어난 게 조지아예요. 그래서 조지아인으로 캐더린 스바르제라는 여자였는데요. 이 여자는 이제 특별한 공부를 한 게 아니고 그냥 농부의 그냥 좀 딸입니다. 교육을 받지 않은. 그 스탈린의 부인은 종교적 의식에는 그러니까 스탈린은 공산주의자니까 이 종교에 대해서는 적대적인데 이 부인의 종교 생활에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은 충실한 천주교인이었어요. 물론 이제 러시아는 천주교를 하지 않고 이제 그리스 정교라든가 러시아 정교라는데 어쨌든 구교 계통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그 회고록을 보면 이 결혼은 행복한 결혼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06년에 야코브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캐더린은 1년도 못 돼서 폐병으로 사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스탈린으로서는 행복한 결혼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 지식의 차이도 많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이 이 종교적으로 아주 신실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믿음 있는 여성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죽어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참석했던 사람 친구의 기록을 보면 스탈린의 중마 우인이 쓴 글을 보면 스탈린은 암담한 기분으로 바른 손을 가슴에 위에 얹었다가 간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이 돌 같은 내 가슴을 부드럽게 하더니 이제 가고 말았구나. 이 사람과 더불어 그나마 남에게 보여주던 나의 따뜻한 감정은 영영 가고 말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아이를 놓고 이제 그 후폭풍으로 이제 사망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스탈린은 이 아이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미를 잃은 야코브는 캐드린의 부모, 친정 부모가 키웠는데 담배를 피운다고 스탈린한테 맞고 나중에는 아버지와 따로 멀리 떨어져서 부자간의 의리는 더 이상 끝났고 후에 철도 기술자로 군의 일을 본 것 같긴 한데 아들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나치스에게 체포가 되어서 독일 포로 수용소에서 자살했다는 그런 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참 동안 또 이 사람은 감옥을 또 들락날락해요. 감옥을 거의 1년 단위로 갔다가 도망오고 이렇습니다. 왜 이렇게 이제 탈옥이 잘 되는가 하면은 이 소련 그러니까 러시아의 감옥은요 그야말로 시베리아에 던져둡니다. 그러니까 시베리아의 어느 지역에 건물 지나놓고 거기로 보내버려요. 그러면 거기는 그야말로 시베리아이기 때문에 감옥이라 하지만 방벽이 없어요. 왜? 그 방벽으로 넘어가면 알아서 죽으니까. 그런데 이제 길을 좀 알고 지원이 있으면 이제 탈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이제 거의 1년, 2년, 3년 살다가 탈옥에 나오는 그런 걸 반복했는데 탈옥에 나올 때마다 이 RUF라는 사람의 집에서 기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늘 낮에는 경찰이 밤에 경찰이 주로 이 당시엔 잡으러 다녔어요. 그래서 낮에는 이 RUF 집에서 자고 밤에는 이제 도망 다니고 이런 생활을 하는데 이 RUF는 초기부터 이제 레닌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레닌이 이 RUF의 집에서 몇 개월 또 도망가서 살기도 해요. 그런 형태로 이 사람은 처음에는 이제 나름대로 반제 운동하다가 혼자 감옥소에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그 감옥소에서 스탈린도 알고 레닌도 아는 그래서 이제 연결되는 그런 사람인데 이 두 번째 부인이 RUF의 딸이에요. 근데 딸이 두 사람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동생이
나디에즈다라는 애고 언니가 안나인데 안나도 공산주의 혁명가예요. 그 다음에 동생 나디에즈다는 되게 나이가 어려요. 자, 이 상태에서 스탈린이 이 동생 나디에즈다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안나가 적은 글에 동생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은 동생은 수줍어하는 동시에 프라이드가 있고 민감함과 아울러 솔직한 데가 있다. 또 피아노는 잘 치는데 빵과 과자 굽기는 전문가에 못지않고 집안일 보기 좋아하는 여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나디에즈다는 그런데 이제 이 안나는 이 스탈린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하면은 때때로 아주 엄숙하고 진지하지만 때때로는 이제 농담을 해서 이제 그 가족들을 웃기기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점점 그 묘사가 좀 줄어들어요. 이 스탈린과 같이 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활기차고 멋있고 밝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더 이상 스탈린에 대한 그 묘사는 없어요. 그 얘기는 스탈린이 이제 처음에 그 부인이 죽고 나서 굉장히 내성적이고 이제 딱딱한 사람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나디에즈다는 스탈린이 1917년에 국적위원이 되었을 때 드디어 이제 혁명이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난 직후에 스탈린은 프라우다 당 기관지에 편집장을 하거든요. 때 그의 비서를 지내다가 1918년에 그와 결혼했다 돼 있고 스탈린이 39이고 나디에즈다가 17살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둘째 부인은 결혼 당시 아직 어린애였고 그는 부인의 아버지와의 동지였기 때문에 스탈린으로 말하면 위대한 레닌의 동지였고 또 여자로 말하면 시베리아에 유형을 가고 경찰의 눈을 피하고 하는 끝에 정부를 전복한 지하의 볼사비키들을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알던 그런 어떤 분위기에 자라났으며 한마디로 이 여자애가 이제 늘 자기 집에 와서 도망 다니고 하면서 끝까지 싸워서 드디어 정권을 잡는 것 이런 걸 보면서 어리지만 그 남자가 되게 괜찮아 보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이 나디에즈다는요 점점 피어나서 엄청 예쁘고 키는 큰 미인이 됐어요. 스탈린보다 키가 훨씬 더 컸답니다. 나디에즈다는 방지 기술을 연구를 했는데 스탈린과의 사이에는 아기를 2명을 갖게 됩니다. 하나는 팬으로서 하나는 이건 뭐지 축구 팬으로서 소련 공군 장관에까지 성진한 아들 바실리라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장군이 됐다는 거네요. 하나는 귀엽게 생긴 스베룰라나이다. 그래서 윈스턴 처칠이 이때 스탈린 집에 방문해서 아파트에 산 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스탈린이 말하기를 처칠이 이제 이게 방문했을 때 처칠이 말하면 스베들라나는 즉 딸은 머리칼이 붉은 예쁜 소녀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까지는 별 문제 없죠. 자 지금부터입니다. 1932년에 11월에 이 보르실로프 원수가 파티를 열었는데 스탈린 내외가 여기서 참여했다는 거예요. 볼셰비키 지도자들이 주 대부분 이 파티에 왔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기서 그 해가 바로 러시아에서 대기근이 있는 해여서 사람들이 많이 굶어 죽는 그런 였어요. 그래서 일대 긴장 상태에 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파티에서 토론이 벌어졌을 때 스탈린 부인 아까 그 어린애 부인이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동정을 나타내는 말들을 몇 마디 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진짜 불쌍하다 이런 어떤 문제를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날 밤 크레물린궁으로 돌아온 스탈린 내외는 언쟁을 했음이 분명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스탈린이 뭐라 이제 얘기했겠죠. 이때 부인은 침대로 들어 누워서 담요를 뒤집어 쓰더니 그만 스스로 심장에 총으로 쏘아서 버렸던 것이다. 이것이 스탈린이 크레물린 병원에서 불러온 의사 세 사람이 와서 보았을 때의 상태였다. 이렇게 돼 있고 향년 31세였으나 정식 발표는 급한 수술을 하다가 죽은 것으로 돼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기록에는 급한 수술을 하다가 죽은 걸로 돼 있지만 이 급한 수술이 아니고 부부 싸움 하다가 이제 부인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장례식이 벌어지는데 터키 수상이나 일본 외상을 비롯하여 상주했던 대공인들이 와서 이제 그 장례식에 참여하고 원래 공산주의는 모두 화형을 합니다. 그런데 스탈린은 화형을 이제 반대해요. 이때는 스탈린이 화형을 반대했던 거는 두 번 있어요. 한 번은 레닌이 죽었을 때, 그 다음에 이렇게 자기 부인이 죽었을 때에서 화장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를 그 무덤을 만드는 장례를 하는데 어쨌든 보면 화장에 반대하고 나선 것은 바로 스탈린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보면 이러한 원시적 화는 심리는 자기의 아버지 한마디로 자녀들도 이제 엄마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탈린은 이제 좀 굉장히 죄책감 이런 게 많았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러한 이유로 화장을 반대를 하고 이제 장례를 지냈다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 이후에 한참 지나서 그 이후에 스탈린은 세 번째 결혼을 하는데요. 이것은 정략 결혼입니다. 그래서 정략 결혼이기 때문에 이 스탈린한테는 어떠한 이제 인간적인 의미는 부여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앞에서 봤듯이 이 이후로 스탈린은 완전히 기계적인 인간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감정도 이제 자기에게는 없는 걸로 이렇게 해서 어떠한 모임에도 즐거운 모임에도 가지 않고 그래서 끝까지 고독한 어떤 삶을 살고 주변하고 관계가 거의 끊어집니다. 업무적인 관계 외에는 물론 이제 독재라서 뭐 자기 보호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이제 그런 것 개념보다는 완전한 어떤 고립 이런 개념이 강해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스탈린은 이제 그 이후에 그런 사람이 돼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